수출자가 보낸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그 물품을 반품하거나 계약 취소를 하고 수입자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무역은 특이한 게 수입될 때 관세를 내니까 이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입했던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그 물품을 반품했을 때 우리 세관으로부터는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한 문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무역 실무자 또는 관세 사무원분들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관세는 소비세인지라 우리가 수입했던 물품이 결국에는 다시 반품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돌려받는 건 당연한데 그 절차가 또 복잡합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돼야 될 텐데요. 계약했던 거랑 다른 물품, 이것을 앞으로 위약 물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약 물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품 그 자체만을 의미를 해요. 즉 계약서에 적혀 있는 어떤 품질, 규격, 수량, 요거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그 물품을 위약 물품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통념상 대금 지급이 늦었다, 왜 이렇게 돈 늦게 주냐, 또는 선적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우리가 납기를 못 맞췄다, 이런 것들도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곳에서는 이것을 위약 물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 물품이라고 하면 그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라고 일단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수출자가 선적이 너무 늦었다, 이런 어떤 계약의 제반 조건들이 위약된 경우에는 물건이 들어왔을 당시에 수입 신고나 관세 납부하지 말고 보세 창고 이런 곳들에 방문해가지고 물건을 본 다음에 바로 그냥 돌려보내는 게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자, 그러면 위약 물품의 정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 절차를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근데 조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법과 좀 함께 보시면, 관세사들도 업무를 할 때 요 밑에 있는 이 세 줄짜리 법에 의해서 그 서류를 구비하고 세관이랑 협의를 해서 관세를 돌려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서류나 그 양식을 준비할지 한번 알아보자면, 이 어려운 문구들을 좀 끊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라는 표현이 있죠. 즉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야 됩니다. 즉 수입 신고 필증, 우리 실무상으로는 수입 면장이 나와 있는 물건만이 위약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실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세 창고에 보통 반입이 되죠. 그럼 사실 위약 환급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먼저 보세 창고에 가셔가지고 이 물건이 조금 이상할 것 같다, 그러면 수입 신고를 잠깐 관세사한테 멈춰달라 하고 직접 보세 창고, 반입되어 있는 보세 창고에 한번 가서 물건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은 성분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려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견본품 반출 제도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리 보고 수입 신고를 하지 말고 바로 이제 반송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보통은 사업장이 멀리 이제 입항지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활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하죠. 어쨌든 첫 번째 요건은 수입 신고 필증이 나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구는 계약 내용과 다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문구이자 요건입니다. 이걸 입증시키면서 세관에 이걸 어필하기가 힘들어요. 즉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계약 내용이 이러이러했었고 수출자가 이런 계약 내용을 위반해서 이 물품, 우리가 수입한 이 물품이 바로 위약된 물품이다 라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인데요. 클레임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가 이거 우리가 물건 잘못 보냈다 라고 인정하는 클레임 확약서라든지, 혹은 그런 게 발급이 좀 어렵다면 수입자랑 수출자 간 양쪽이 이제 주고받았던 메일 전문을 확인하면 수출자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수출자가 어찌 됐건 간에 이거 우리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보내서 미안하다, 새 걸로 다시 하나 보내줄게,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즉 잘못을 시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수입 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란 요건이 있는데요. 일반 공산품을 수입한다면 이 요건은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1차 상품들 있죠.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은 수입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해당 물품에 변경이 옵니다. 즉 변질되거나 손상이 돼버려요. 혹은 이제 나이가 들거나, 혹은 수산물 같은 경우면 나이가 들어서 폐사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일반 식품 같은 경우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전에 수입 신고 필증을 끊었는데 지금에서야 비로소 계약 물품과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즉 위약 물품이다 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성질과 형태가 변경될 확률이 매우 적어요. 근데 일반 식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이랑 6개월 후에는 유통기한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관에서
6개월 전 식품의 상태와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의 식품의 상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위약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네 번째 요건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해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시험 가동을 해봐야 성능이랑 이제 시험 가동을 돌려보니 실제로 그 퍼포먼스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1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점 확인을 해두셔야 되고요. 또 반입의 기준이 중요한데 결국에는 다시 보세 창고에 반입을 시키고 반입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선적 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을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 부킹 넣고 SR 잡고 물류비 산정하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1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선적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반입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에 실어서 나가는 기준이 아니라 일단 반입시키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관세 사무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역환급 같은 경우에 가이드를 하실 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BL, 인보이스, 패킹, 기본적인 선적, 기본 서류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식품이라면 뭐 검역 합격증, 검사 성적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계약서가 핵심이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 이 물품이 위약 물품이다 확인하려면 최초 계약서가 어떻고 새로 들어온 물품의 컨디션 어떻다 이런 사진도 있으면 좋겠고요. 수출자 명의의 뭐 반송 합의서, 클레임 확약서, 반송 사유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세관마다 물류비의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좀 태클을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수출자가 물건을 잘못 보내는데 왜 수입자가 물류비를 부담하냐? 이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좀 깊게 관여하시는 세관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류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게 조금 더 위약환급의 개념에 적합하다라는 걸 화주분들한테 좀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입고 확인서랑 재고 확인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수출 면장 찍으실 때 거래 구분은 30 다음에 이제 거환업 환급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환급 신청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출과에서 거래로 받아들여 주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화주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잘못은 사실 수출자가 있는데 수입자가 괴로운 게 이 위약환급입니다.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수입자는 억울한 면이 있는 제도죠. 실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무역의 양 당사자, 즉 수출자와 수입자 둘의 문제인데 너무 세관이 깊게 개입해서 이 물건이 계약서와 다르냐 같냐를 너무 깊게 판단하는 느낌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나으리님들께서 하라면 해야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류들이나 어떤 핵심 포인트, 적인 요건에만 딱 맞게끔만 구비를 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실무를 진행해 보시면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위약 물품 받았을 때 다시 되돌려 보내고 꼭 관세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 해외 직구한 물품 다시 반품했을 때 관세환급 받는 거는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올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